네, 지역의 이모저모를 전합니다. 라디오TV 1003 PD 안병천, PD 임민경입니다. 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이제 휴가 기간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들 이 휴가 기간 때 안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내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으실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관악구에서도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망사고가 있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정말 안전이라는 문제는 뭐 딴 나라 또는 어떤 뉴스에서 나올 법한 내 이야기 아니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관악구 내에서 있었던 오늘 라디오튜브 1003 첫 번째 소식은 일단 50대 남성이 관악산에서 관악산 계곡에서죠. 계곡에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다룰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관악구에서는 신림역이죠. 신림역 가보셨나요, 임민경 PD? 네네, 당연히 가봤습니다. 가보셨겠죠. 신림역에서 보시면 16년째 매번 공사한다고 페이드아웃 해주셔도 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말은 했고 매번 계약 따로 하고 페이드아웃 시켜주세요. 배경음악. 네. 그래서 이 관련된 공사 관련된 이야기는 늘 있었지만 여전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지? 라고 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네. 좀 충격이긴 해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9대 관악구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고 또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기용 국회의원 번외편으로 이제 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회에서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또 재선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도 간단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16일 토요일이었죠. 관악산 계곡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구자원 PD가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당시 상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위치는 관악산 계곡이었고요.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장소는 관악산 계곡 이제 호수공원보다 더 위쪽에 위치한 수영 금지 구역인데요. 당시 교회에서 이제 뭐 대여섯 명이 놀러 왔다가 50대 남성분께서 수영을 할 줄 안다 하시면서 이제 물에 들어갔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럼 이 구역이 수영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건가요? 네네, 그쵸. 이거 보면 이제 문제는 저희가 실은 이제 관악산 계곡 관련돼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을 실은 지난번에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 취재를 해가지고 알려드렸는데도 이 사고가 났어요.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보면은 이 관악구청에서 관할하는 물놀이 계곡의 범위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이곳에선 수영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팻말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이영선 팀장님께 전화를 통해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망 장소는 구청이 관리한 시설이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자연 상태의 계곡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수심이 깊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이제 수영하지 말라, 수영 금지 현수막을 2개 정도 달아놨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수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계곡 같은 경우는 놀이공원에서 이제 그 놀이하는 계곡에서는 저희가 시작하는 시점 7월 11일이었나요? 그때 물놀이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물놀이장 개장하면서부터는 안전요원이 있다고 했지만 네. 당연히 관리하는 범위 아니니까 안전요원은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리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안전요원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도 어려웠고요. 이제 함께 있던 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수영하시는 거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한 상황인 걸 몰랐다가 나중에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니까 바로 신고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관악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요. 그리고 관악 소방서 구급팀한테 이제 인계가 됐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실 대본상이 없긴 한데 제가 안 그래도 네네. 이 궁금했었어요. 문제는 이제 이 분이 관악산은 이용객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악 구민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혹시 이 부분은 이제 아직은 그 밝혀주진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방서도 또 구청도. 너무 세세한 개인 정보까지는 음. 이제 좀 말씀을 안 해주시고 좀 곤란하셔서 그냥 50대 남성이다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네, 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역 주민분들한테 중요한 건 저희가 이 사건을 알려주면서 필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곳으로 붙여져 있는 게 있으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 그렇죠. 이분들이라고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보면은 이제 늘 저희들 안타까운 게 이 휴가 기간이 휴가 시즌 시기 때 보면은 늘 보면 물놀이 사고 별거 네. 아닌 데서 뭐 익사 사고 이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뉴스 보면 뭐 마음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졸음운전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계곡에서의 안전 문제, 바다에서의 안전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가족들을 위해서나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한 번만 더, 네, 기분은 막 좋겠지만 지켜야 될 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고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연히 찾았잖아요. 네, 그렇죠. 구청에서도 사실은 소방서에서도 다른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았었어요. 일단 저희가 검색 우연찮게 지진 알아보려다가 이렇게 알아본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계속해서 그럼 네. 수영 금지 현수막이 있어도 미처 확인을 못하시고 물놀이를 즐기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네. 조치도 함께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영선 팀장은 이제 사망사고 지점이라는 안내판으로 일단 주의를 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법률상을 통해서 위험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대요. 그 지정이 되면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영을 하거나 그러면 과태료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이외에도 전문가를 통해서 뭐 돌을 깔거나 그러니까 돌을 깔아서 뭐 수심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뭐 부표를 설치해서 추비를 막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대비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구자원 PD 좀만 더 알아봐 주세요. 실제로 대처를 했는지. 솔직히 관악 FM이 제가 주말에 좀 놀래서 시간이 되면 가볼까 했는데 못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 시청자분들 듣거나 보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이 관악산 호수공원보다 더 위쪽에 있는 수영 금지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안전에 대한 이야기만 전달해 드렸는데 혹시 있다라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경우. 그리고 네. 저희들도 좀 알아보는 걸로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출장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네, 슬쩍 좋습니다. 이렇게. 네. 저도 데려가 주세요. 같이 가실까요? 네,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네. 실제로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직접 확인하고 저희가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니 솔직히 놀랐어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도림천 때도 분명히 그 안전 문제에 있어서 막 긴장감을 갖고 저희들이 재난재해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너무 이상해요. 안전 요원이 이제 배치됩니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 요원이 관리하지 않는 영역에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가족분들이 어쨌든 가족분들의 지인분들한테 어쨌든 애도의 마음을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그 조치를 취한 후에 구민들께서도 따라 주셔야 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단속을 나가신다고는 해요. 그런 사건 사고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위험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래서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려도 무시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좀 이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너무 힘드신 거죠. 요청을 드려도 그냥 물놀이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는데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분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거니까요. 꼭 좀 이렇게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근데 확실한 건 그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그 관악산에서 이렇게 계곡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관리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방송으로 나가거나 지역사회에서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도 관악 FM 또 알려지면
뭐 구청 공무원을 욕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걸 24시간 365일 그곳에 이제 공무원이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가급적 서로 독려하고 이런 것은 말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처를 취하기도 하겠지만 구청 직원분들의 안전관리 요원분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려울 거. 제가 만일 공무원이고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면 실제로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안 들어줬을 때 그렇죠. 심지어 거기 이제 관악산에 관악산 구조대가 있어요. 근데 이 관악산 구조대원 분께도 여쭤봤는데 네, 이분도 관악산이 워낙 넓다 보니까 신고를 받아야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고가 났을 때 딱 구조대가 마침 그 주변에 있다 이런 확률이 거의 좀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워낙 크잖아요. 관악산은 네. 안양도, 금천구도 또 서초구 일부도 이렇게 연관돼 있을 거예요. 아마도 서초구는 제 불확실하긴 하다. 어쨌든 그 정도로 큰 산인 건데 네. 쉽지가 않으시겠죠. 네. 하여튼 결국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걸 잘 전달할 테니 제발 지역 주민분들은 하지 말라는 곳, 안전을 주의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 관악구 공무원분들이 이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걸 저희들 이 기회 통해서 많이 알았거든요. 많이 하고 계세요. 제발 따라 주시고 그리고 다른 물놀이 가셔서도 주의해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구자원 P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악구 의회에 어떤 분이 선출이 되었는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번에 이제 뭐 임춘수 의장님과 민용진 부의장님과는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네, 상임위원회까지는 저희가 좀 소식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상임위원장도 전반기 때 되어진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김우식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4일이었죠. 관악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또 부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로써 제9대 관악구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구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또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원 구성이 워낙 이례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내용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 제9대 의장으로 선출된 임춘수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 민영진 의원이 만장일치로 평화로운 선출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선출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상임위원장단은 3대1로 여야가 합의가 되면서 투표 의원 전원 찬성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는 초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현일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투표 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3대 1이라는 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3자리 맞아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1자리라는 의미죠. 네. 네. 계속 이어서 이어서 행정재경위원장으로는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종윤 의원이 단독 출마하면서 역시나 또 전원 찬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이종윤 의원은 어차피 재선이고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쪽 그러니까 관악을 지역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위원장으로는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또 김순미 의원이 단독 출마를 하면서 역시나 투표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는 삼선 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임창빈 의원이 역시나 투표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의외네. 네. 일단 김수미 구의원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성향의 분이시고 이제 보건복지위 이쪽으로 이제 배정이 된 것 같고 도시건설위는 임창빈 구의원들 비례대표셨는데 삼선 의원. 네. 의외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선 의원에 해당되는 장동식 구의원들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쨌든 임창빈 의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선출 과정을 보니까 모두가 어쨌든 투표 의원 전원 찬성이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례적인 이례적인 결과라는 게 보여지는데요.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 3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1분으로 선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3위 위원회별로 부위원장이 선출이 됐을 텐데 부위원장 구성은 어떻게 됐나요? 네, 그 반대겠죠, 당연히. 네, 맞아요. 네, 부위원장의 경우는 국민의힘 김현옥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또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구가완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이경관 의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유성경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청취자분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사실은 너무 많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관악FM도 네.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데 확실한 건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 보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구의원 무슨 위원회 위원장 했다 부위원장 했다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그냥 위원장 됐고 부위원장 됐다. 이 정도로 좀 네. 보시면서 관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과 반대로 부위원장의 구성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총 3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의장에 이어서 상임위원회 위원 역시 여야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당 간의 원구성 합의 과정에서나 같은 소속 정당 내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 불만이 투표로도 표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원만하게 어쨌든 평화롭게 구성이 됐다라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관례적으로 그 여야 사전에 원 구성 합의가 됐다고 해도 그 투표의원 전원이 그 찬성의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9대 관악구의 전반기 원 구성은 의장 선거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그 투표의원 전원 찬성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표 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선거 결과로 봤을 때 앞으로 제9대 의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도 좀 품게 되는 것 네.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관악 FM 하면서 20여 년 정도를 이제 관악구 의회를 바라봤는데 우선은 솔직히 이제 어떤 안건이 오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또 처음에는 이렇게 평화로웠을지 모르지만 네. 네, 원만히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또 협치가 잘 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좀 지켜보시죠. 첫 시작은 참 좋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분위기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갈등 자체가 그런 갈등으로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이 분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하시면서 다른 위원들하고 격렬한 토론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싸움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우신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구의회가 생각보다 너무 매끄러워서 좀 신기해요. 네. 저는 또 가뜩이나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래 지켜보셨으니까 더 네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건 좀 강민건 PD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관악구 소재 삼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삼성고등학교가 타 지역으로 그것도 옆 동네예요. 그 동작구 사시죠? 네. 동작구로 이전하려는 이야기가 일단 지역에서는 실은 이제 지난해부터 나왔었는데 올해 다시 지방선거 끝나니까 빵 터지듯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민건 PD하고 알아볼 텐데 강민건 PD 이 삼성고등학교 사실 지역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이 어디에 있죠? 일단 삼성고등학교는 그 관악산 입구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또 그리고 최근 개통된 그 경전철이죠. 신림선 경전철 관악산역과도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문화재단 그 관악문화원 옛날 따지면 그렇죠. 올라가는 길 바로 전에 있는 학교인 거죠. 네,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삼성고등학교 보니까 저도 눈여겨보면 삼성고등학교, 삼성중학교, 삼성초등학교 여기가 연관돼서 이렇게 그쵸. 쭉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고등학교가
갑자기 타 지역 동작구로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부분 일단 솔직히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할 게 교육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어떤 입장이에요? 네, 일단은 이 삼성고등학교 이전이 이 서울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관악구 삼성고등학교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이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삼성고등학교가 타 지역, 그러니까 이제 동작구죠. 그것도 아주 특정 지역이 언급되고 있어요. 흑석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지역이라고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동작구 내에서 있었을 때 한강 쪽에 가까운 이 중앙대학교 흑석동 지역이 재개발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곳 지역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네, 일단은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일단 관악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가 이전을 할지 또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할지 모두 대외비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제 학부모와 논의 중인 사항이라서 또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이고 네. 또 이 소식에 의해서 동요될 경우 아이들의 교육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이 취재 결과 삼성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미 2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3차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관련 지역 주민과 통화한 바로는 오늘 3차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오늘 오전 전화에서는 밝혔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대의라고 그 임민교 PD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어쨌든 같은 동작구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교육청에선 대입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미 학부모 대상으로 2차, 2차례 간담회 있었고 또 요약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간담회 부분 자체를 했는데도 대입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간담회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교육청 담당 관계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신기하네. 그럼 이 문제는 좋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으니까 3번이 된 셈인데 이 설명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간 건가요? 일단은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지역 주민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올해 6월쯤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삼성고등학교 이전과 관련된 설명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 지역 주민이 언급을 했고요. 또 설명회 도중에 학부모 대상 투표도 함께 언급이 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진행 여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보면은 그 간담회에서 확인해 줄 수는 없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걸 이전하기 위한 뭐 정책적인 이야기가 있긴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해진 절차에 관해서는 간담회도 꼭 해야 되는 절차 중에 하나이고 사실상 앞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간담회 이후에는 설문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 그러면 결국은 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이 절차에 간담회가 들어가 있다는 거 보니까 이 정책을 좀 적용해서 해보려는 추정도 일단 추정할 수는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단 추정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우선은 그러면 이런 정책으로 고등학교 이전 논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적정 규모 학성 교육 정책이란 게 뭐예요? 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인데요. 이 서울시 교육청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 안내 자료를 따르면 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개발 지역에 원도심에 있던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해서 학교 규모를 적정화시키는 계획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집에서도 이제 소규모 학교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럼 이야기 나오는 이 삼성고등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자료집에 따르면은 고등학교의 적정 규모는 학생 수 450명 이상, 1260명 이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고등학교는 포털 사이트 기준으로 재학생이 363명. 하지만 이제 지역 주민 A씨 인터뷰했던 분은 약 400명이 현재 재학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의문이 좀 드는데요. 관악구에도 현재 재개발 진행 중인 곳이 있잖아요. 미래의 고등학교의 수요는 줄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의견이 맞서고 있는 지점인데요. 저희가 인터뷰한 이 지역 주민 A씨는 삼성고등학교 인근이 재개발 이후에 약 5,500세대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특이하게 학생 유발률이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측을 하면은 약 700명 정도의 고등학생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 교육청 관계자는
재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 서울에만 380개 구역이고 41만 세대가 진행 중이다. 그중에서 신림동은 3개 구역에 6천 세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구 통계상 10년 후의 학생 수는 30%가 감소할 예정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서울 전체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에 의한 학교 재배치인 것이지 주택 개발과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게 되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보더라도. 그리고 앞에서 말했었던 이제 소규모 학교라고 명시는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재학생이 이제 363명 또는 뭐 A씨가 밝힌 거 400명 정도 선상이라면 네. 규모가 또 소규모라고 보기도 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접종 규모 학생 수 450명에 애매하게 걸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재개발 구역은 뭐 관악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아닌가요? 학교를 재배치를 통해서 이뤄내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 이야기, 그 풍문이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그 청소년 관계자나 이쪽 관계자 그 A 씨 비롯해서 2명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고등학교 이전이 심지어 이런 거죠. 관악 갑 지역에서는 서울대 사대부고를 만드는 게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하나가 사라지면 그걸 가지고서 뭐 관악 갑 지역에다 이걸 만드는 것도 충분히 사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사대부고라는 것은 이제 사범대학교 부설고등학교죠. 그래서 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부설로 고등학교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학교 신설을 애초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왜 학교 신설을 애초에 할 수 없는지 핵심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전체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보고 있고요. 이 하나의 학교군에서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급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급감을 하고 있기에 학교 신설은 애초에 할 수 없고 그래서 통폐합이나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뭐 생겨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통폐합이 방향성인 거지 새로운 거 마련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한 문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고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이라는 문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2023년부터 2024년도에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다 2025학년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학교 신설과 일반 학급 증설은 지양해야 된다 하고 나와 있고요. 또 학교 신설 계획도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래 놓고 항상 예외를 만들어 버리니까 약간 걱정되고 겁나기도 해요. 그래서 네, 좋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삼성고등학교의 학부모, 학생들 제가 이렇다라면 되게 불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부당할 것도 같고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전달을 드려도 전학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학부모들 중에서는 통폐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학을 허용한다고 해도 삼성고등학교에서 실시 중인 선택 과목과 동일한 학교를 찾는 것이 관내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진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여기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은 TO가 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TO도 나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전학은 시켜줄게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네. TO가 안 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건 되게 많은 설명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게 왜 대외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의아하고요. 그러면서 설명회는 한대. 좀 이 공론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일단 교육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협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가 조율이 되고 한 상태에서 외부에다 밝히는 것이 뭐 어떤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밝혔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A 씨는 이 공론화를 당연히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함께 밝혔습니다. 참, 이분은 어쨌든
잘 설득이 안 되네요. 그 공론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일단 볼게요. 이 삼성고등학교 이전하는 거 이 공론장은 꽤 필요하다고 지역 주민분들은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고 또 이제 학교를 옮기는 문제가 지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론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일단은 저희가 인터뷰했던 이 A 씨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관악협회에서 일단 이거 저희들이 알아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건 만약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다라면 관악협회에 나서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같이 나누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렇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공론의 장이 잘 마련이 돼서 서로 좋은 대안들을 마련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강민건 PD하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동작구에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민경 PD? 동작구에 산지 한 5년 안 됐을까요? 아직 뭐 중고등학교, 초중고는 동작구에서 보내신 건 아니신 거고.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 보면은 관악구가 한 고등학교 이것저것 다 합쳐서 17개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반면에 동작구는 이제 어떤 분은 4개라고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 이제 교육청 관계자를 통해서 이 얘기했을 때 7개가 언급이 됐습니다. 7개. 그만큼 관악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인구수는 당연히 뭐 청소년들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줄어드는데 10년 동안 이제 30%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교육청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여요. 네. 문제는 이게 결국은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 청소년들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뭘 설명을 해야죠.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삼성고등학교 여기만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라 결국은 구청, 그다음에 서울시 의원, 국회의원, 여러 정치인, 구의원분들까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무슨 듣다 보면 저도 이런 거죠. 보도 뭐 이제 취재 관련돼서 이야기 듣다 보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들의 그런 표 계산에서 뭐 이루어진다는 설까지 듣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은 얼마 불안해요. 네. 결국 청소년들의 주인공인데 청소년들의 문제가 학부모 설명만 한대요. 청소년들도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재학 중인 학생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지역사회에 학교가 있다라는 건 지역 구민들인 우리 청소년분들도 알 권리가 있는 걸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함께 좀 언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잠시 뭐 쉬어갈까요? 네, 네. 음악 듣고 네네, 올까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을 느껴 이 여름 우리 so crazy 집에 안 갈
네, 이 지역이래. 관악구 지역의 이모저모 이렇게 매주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튜브 1003 함께하고 있어요. 안병천이고요. 네, 저는 임민경입니다. 저희가 신림역 8번 출구 앞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신림역 8번 출구가 어디냐면요. 그냥 명칭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전 포도몰입니다. 예전 포도몰 이 건너편 쪽이에요. 르네상스 건물 있죠. 그 건물 쪽 8번 출구가 11월 달까지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그곳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아두세요. 신림역 8번 출구는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에 가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야기는 몇 번 출구 이야기죠? 신림역에? 6번 출구. 네, 이야기로 6번 출구 한번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서창호 PD 함께 했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근데 이곳을 6번 출구에 있는 것은 관악구 주민이라면 다들 알아요. 을씨년스럽게 죄송해요. 소리가 엄청 커지네요. 네. 그 신림역 6번 출구 쪽에 을씨년스럽게 있었던 건물이 하나 있었죠. 빌딩, 높은 빌딩이 하나 있었고 근데 그게 10몇 년 동안 서 있다가 드디어 합의가 봐준 줄 알았어요. 합의가 되고 나서 무너뜨렸고 뭔가 오피스텔이 온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조차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곳을 현재는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네요. 센트레빌 335라는 오피스텔이 지어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넓은 공터도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일단 제가 이번에 왜 이걸 잡았냐면 최근에 갔다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을까요? 어쨌든 이 시기 때 저녁 시간에 우연치 않게 갔는데 하나도 안 지어지고 있어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걸 좀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진척 있던가요? 알아보니까 어땠어요? 사실 저도 이제 5월달 경에 한번 가보긴 했었어요, 근처에. 저도 그래서 건물 그때 지어졌던 건물이 사라졌길래 그럼 이제 진짜 진척이 되는 건가 싶어서 이제 사업 관련 홈페이지나 이제 분양을 안내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분양 시기가 2022년 6월달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분양이 언제부터 시작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분양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방법도 안 나오고 그냥 일단은 아무것도 적혀 있질 않았어요. 그럼 분양은 시작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분양이 일단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분양도 시작이 안 됐어요. 네. 아마 지역 주민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누구나 궁금해요. 아니 이제 좀 되는가? 왜 저렇게 관악구 신림역이 어쨌든 이제 상권이 좀 활성화됐는데도 기여를 해야 될 거고 막 이럴 텐데 네.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서창호 PD가 조사를 했는데 아까 이제 미리 들었습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일단 분양도 시작을 안 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일단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궁금하시고 관악의 표 기사 찾아보셔도 됩니다. 보면은 뭔가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STX라는 예전에 정말 조선소 뭐 이야기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갑자기 금융위기가 오면서 리먼 브라더스 있죠? 네,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오면서 이게 갑자기 멈춰서요. 부도가 나고 멈춰서면서 그 이후로 풀리지 않은 거거든요. 현재까지. 이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만 좀 간단하지가 않네요. 대본을 보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그거만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예,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드려야 이제 뭐 임민경 PD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나마 조금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네. 드리면 일단 신림백화점이라는 건축물 자체가 2006년 7월에 연면적 39,670제곱미터, 뭐 지하 7층부터 12층 규모로 착공이 됐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시공사는 CN우방, 시행사는 플레이쉘이고 그다음 신탁사는 한국자산신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공사 규모 잘 들으셔야 돼요. 3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농협원에서 800원의 PF를 받고 그다음에 758명의 분양 계약자들로부터 1,200여 원을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럼 좀 이게 2천억이 확보가 됐는데 2009년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2008년에
시공사인 시에노방이 회생 절차 이게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이제 차질을 빚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이유는 아까 얘기드렸던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이 엄청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죠. 신림역에서는 최고의 입지 조건이고 어찌 보자면 포도몰이나 르네상스나 이제 포도몰이 바뀌었죠. 다른 회사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처럼 백화점이 하나 생기면은 그 지역 자체가 상당한 어떤 상권이 형성될 거라는 좀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렇게 멈춰서고 나서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합의 사항들도 바뀌고 뭐 풀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은 채 갖고 구청 역시도 뭔가 묘책이 없죠. 매번 선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유재산이니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이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었던 겁니다. 네, 계속해 볼게요. 그러면 공사 현재까지는 중단된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중단되어 있는데요. 이제 2011년에 아까 얘기드렸던 이제 채권단의 최대 주주인 농협은행이 세시공사로 이제 금호 산업을 선정해서 공사를 재개하기도 하고요. 이 CGV와 임대차 계약을 또 진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얘기가 되겠다, 이젠 된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분양계약자들이 2012년 3월에 중도금 납부를 거부를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 공사가 또 다시 중단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때 네.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 보면은 CGV 영화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가로편에 롯데시네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장들이 또 이제 이곳에 여러 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쨌든 이득이죠. 그건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기대한 거 있었는데 이렇게 중단돼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2013년 농협은 부실채권을 공매에 또 붙여요. 그래서 이제 KB 부동산 신탁과 교보증권이 인수양서를 제출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또 있고요. 그러다 중간에 이제 중원 에셋이라는 소규모 업체가 300억 원대 부실채권을 또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이때 신탁사가 한국자산신탁에서 무궁화 신탁으로 또 바뀌었다고 하고요. 또 이름도 바뀌었어요. 신림백화점에서 원래 CN백화점으로 변경했던 상호가 이때는 ART 백화점으로 또 바뀌었고 일각에서는 또 뭐 호텔로 개발될 수 있다라는 막 소문도 좀 그쵸. 그때는 돌았죠. 그러니까 ART 그러니까 아트 백화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이 너무 많아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그래서 마지막이죠. 마지막 단계죠. 지금 네. 현재. 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막 또 얘기를 나왔어요. 이제 또 공매가 나왔다가 신림백화점으로 또 이제 인수가 추진이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계약금을 냈으나 추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잔금 납입이 실패가 돼가지고 또 이것도 계약이 무산되고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인수를 하고 신탁사 그리고 새로운 이제 공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20년 9월에 진행이 됐고요. 한국토지신탁이죠, 그렇죠? 네, 토지신탁으로 매각이 됩니다. 일단 자세한 것은 너무 막 복잡하니까 일단 이런 단계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드디어 우리 지역 주민한테 중요한 건 이제 드디어 바뀌었으니까 되느냐 문제인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위탁자도 아이온 산업개발되고 시공사 동부건설 해가지고 오피스텔 들어온다고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럼 분양 부분이 아까 앞에서도 서두에 말했듯이 한다고 했다가 멈춰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이제 시공사인 동부건설 측 분양 관련 관계자한테 좀 문의를 해봤었는데요. 답변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개정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8월 달쯤 되어야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 정확한 계획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 될 거라고 했는데 6월 중에 한다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시작도 안 했고 8월 달 정도 돼야지 무슨 결정이 날 것 같다. 사실 약간 기시감이라고 하죠. 데자뷰 현상인데 뭐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건 그 주인이 바뀔 때도 비슷했었어요. 이제 될 겁니다. 관계자한테 전화하면 이제 계약 다 됐어요. 네, 다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얼마 뒤에 갑자기 잔금 납부가 처리가 안 돼서 뭐 뒤바뀌었네 어쨌든 했는데 걱정되네요. 네. 하여튼 건물 골조도 다 사라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보면 이제 이걸 진행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한 바로는 현재 지상층만 철거가 좀 완료가 된 상태라고 해요. 이제 구청 관계자가 이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업 주체에서 이제 할 예정이라고만 계속 알려오고 있는 상태라고 구청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현재는 구청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구청 측에서 이제 인허가 주체이기만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사업 주체가 변경이 안 된 상태여서 현재 사업자는 이제 보상의 의무가 일단 없다고 하고 이제 보상 관련해서는 당시 시행사와 이제 직접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송도 이제 관련할 수가 없는 게 당사자들끼리의 소송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관악구에서 이제 이 흉물로 되어진 게 빨리 건축물이 좀 다시 이제 사라졌으니까 빨리 지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상권 활성화도 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서창호 PD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죠, 그렇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은 또 임민경 PD가 알려줄 거예요. 이 부분 저도 좀 사실 무섭네요. 마지막 주제는 마약, 도박 막 이런 이야기인데 임명국 PD 같은 임씨끼리입니다. 네. 임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관련해서 관악구 청소년 마약 그리고 약물 오남용 실태에 대해서 임명국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 전에 이 기사로부터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10대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마약까지 손을 대고 있는 실정이다. 네, 이런 말에 기사가 있어서 과연 관악구는 어떤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 사범은 450명으로 전년 대비 43%가 급증했고요.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악구는 어땠어요? 결론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악구는 청소년 마약과 약물 그리고 도박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청정구역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청소년은 처음이라 하셨잖아요. 네, 이 소식 빨리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네요.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청정구역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중독에 대한 컨트롤 타워처럼 어느 한 곳이 정보를 모아서 전담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각 기관에서 시스템적으로 처리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약이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신 걸까요? 그 시스템적으로도 뭐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의 그 청소년의 마약 건수로 이렇게 확인을 하신 건가요? 관악구를? 아니요. 일단 관악구 현황에 대해서 네, 아무런 자료를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관악구청, 관악경찰서, 관악보건소, 관악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전화 통화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구청이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악구청에서는 마약, 약물 오남용, 도박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예방 차원의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요? 네, 2019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 관악구는 마약 퇴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마약 퇴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의 교육,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국민 인식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말이 무색하게 관련 사항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가 사실 우리 과에 있는데 그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그런 것도 없다고 했어. 네, 없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과?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었고 네. 교육지원과에서는 이제 교육청으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건 좀 이제는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관악구청 저희 이제 관악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 진로 취업 체험센터 이제 박태진 센터장하고 민철훈 센터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마도 이제 청정지대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언급이 아직까지는 도박 이야기는 좀 있어서 그 상담을 하기도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마약은 하면은
범죄로 들어. 범죄로 들어가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 경찰서에서는 좀 더 그나마 그래도 좀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답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청소년 마약과 관련한 마약, 오남용, 도박 관련된 사건 신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또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예방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나 학교 단위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여성 청소년계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유튜브 채널 관악 수호 폴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며 지난 3월 마약 위험성에 대한 영상을 학생들과 함께 제작하여 업로드하였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할 때 시청 교육으로 마약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예방 차원의 노력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관악보건소에서는요, 마약은 아니지만 약물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관악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신미정 팀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마약이나 도박에 대해서는 상담이 들어온 적이 없고 또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는 상담만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의 경우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구청이 이런 곳과 연결을 하는 좀 노력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청소년 약물 중독을 예방하고 2차 범죄로 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관악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철웅 센터장은 청소년 마약, 약물 오남용에 대해 사례가 없는 것은 맞지만 각종 중독에 대한 사회 안정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그런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전했고요. 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박태진 센터장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 좀 더 선제적인 예방책이 필요하고 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포함한 여러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그 결국은 청소년 관련된 기관, 단체들 그리고 경찰서, 구청 이런 곳과의 관계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임명국 PD와 함께 관악구에서 이제 청소년 마약이나 이런 약물 오남용이나 이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규 PD 오늘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었는데 어떠셨나요? 한 주간에 또 이런 관악구 소식이 있었구나 하면서 배울 수 있었고요. 사실은 전에 프로그램 하고 와가지고 정신이 좀 없었는데 모쪼록 좀 잘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라디오 튜브 1003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들 잘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천 PD였고요. PD 임민경이었습니다. 아, 네, 하나만 전달할게요. 그리고 유경 의원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 재선출됐거든요. 보니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을 대표 발의해서 위원회 출범할 수 있는 어떤 기반도 마련했다는 소식 간단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인터넷 신문 기사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